혹시 이런 밤 익숙하지 않으십니까? 자려고 누우면 어깨 속 깊은 곳부터 욱신거리는 통증 때문에 이리 뒤척 저리 뒤척 겨우 잠이 들만 하면 어깨가 눌려 악 소리와 함께 깨어나기를 반복하고 계시진 않으신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팔이 마치 내 팔이 아닌 것처럼 뻣뻣하게 굳어 있지는 않으십니까? 머리를 빗거나 세수하려고 팔을 올릴 때 마치 어깨에 날카로운 바늘 수십 개가 박힌 듯 찌릿한 통증이 느껴지시나요? 티셔츠 한 장을 입고 벗는 것조차 남의 도움 없이는 버거운 고역이 되어버리진 않으셨는지요? 선반 위에 물건을 내리려다 버스 손잡이를 잡으려다 어깨가 빠질 듯한 통증에 순간적으로 주저앉고 싶었던 경험은 없으십니까? 나이 들면 다 그런 거려니 하고 그저 참고만 계신 건 아닌지 걱정됩니다. 오늘 이 영상 보시면 내일 아침 당신의 어깨가 날아갈 듯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모르고 그냥 지나치시면 평생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을 안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지긋지긋한 50견. 오늘 수십 년 묵은 50견과 어깨 결림도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기적의 혈자리 여기만 누르시면 됩니다. 혈자리 누르는 그 비법을 남김없이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눈 크게 뜨고 보세요. 저는 평생 환자들의 아픈 어깨를 어루만져 온 한의학 박사 류현수입니다. 어깨 통증 정말 많은 어르신들이 겪는 고질병입니다. 처음엔 조금 뻐근하네 하다가 어느새 팔을 들기도 힘들고 밤에는 칼로 애는 듯한 통증에 잠을 설치게 되죠. 나이 들면 다 그런 거지 하고 참고 넘기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어깨 통증을 단순한 나이 탓으로 돌리고 방치하면 정말 큰일 납니다. 이 어깨가 보내는 초기 신호를 무시하면 나중에는 팔을 아예 못 쓰게 될 수도 있고 그로 인해 일상생활 전체가 송두리째 무너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어깨가 아프면 세수하고 머리 감는 것부터 시작해서 식사 준비, 청소, 외출까지 심지어 손주들을 한번 안아주는 것조차 힘들어집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손주가 달려와도 마음껏 안아주지 못하는 할아버지, 할머니의 심정을요. 결국 자존감도 떨어지고 매사에 의욕도 없어지고 심하면 우울증까지 찾아올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깨 통증을 방치했을 때 벌어지는 무서운 결과입니다. 절대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한 어르신은 처음 어깨가 조금 아프기 시작했을 때 이러다 말겠지 하고 파스만 붙이셨다고 해요. 그런데 몇 달을 그렇게 방치하니 나중에는 어깨가 돌처럼 굳어서 아예 팔을 들 수도 없게 되셨죠. 옷도 혼자 못 입으시고 식사도 누가 떠먹여줘야 할 지경까지 가셨습니다. 그때 가서야 아차 싶었지만 이미 치료는 훨씬 더 어려워진 후였습니다. 초기에 잡았더라면 금방 나았을 텐데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방치하면 큰일 난다고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입니다. 혹시 지금 당신도 밤마다 어깨를 부여잡고 이러다 정말 팔 못 쓰는 거 아니야? 하는 공포에 시달리고 계신 건 아닙니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바로 이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희망의 증거로 68세 박영희님의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들려드릴까 합니다. 박 여사님은 5년 넘게 오른쪽 어깨 통증, 소위 말하는 50견으로 정말 상상도 못할 고생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병원에서 물리치료도 받고 좋다는 주사도 여러 번 맞으셨다고 해요. 어깨에 좋다는 한약도 드셔보셨고요. 하지만 그때뿐 며칠 지나면 통증은 어김없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말이 딱 맞았다고 하시더군요. 나중에는 팔을 앞으로 드는 것조차, 옆으로 살짝 벌리는 것조차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혼자서는 옷도 제대로 못 입고 밤에는 통증 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해 매일 밤 수면 유도제를 드셔야 했습니다. 원장님, 이 어깨 때문에 정말 죽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팔 하나 제대로 못 쓰니 내가 무슨 쓸모가 있나 싶고 가족들한테 짐만 되는 것 같아 매일 밤 남몰래 울었습니다. 하시는데 그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합니다. 박영희님은 이미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안고 사셔야 합니다라는 절망적인 말만 듣고 거의 모든 희망을 놓은 상태로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그 절망적인 눈빛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당신도 박영희 여사님처럼 이제 끝인가 보다, 이 통증은 평생 가겠구나 하고 모든 걸 포기하고 체념하고 계십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박영희님처럼 많은 분들이 어깨가 아프면 어깨 자체에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의학에서는 어깨 통증의 원인을 좀 더 근본적으로 그리고 몸 전체의 균형과 연결해서 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깨가 아프다고 어깨만 치료하면 평생 제대로 못 고칩니다. 진짜 원인은 따로 있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어깨 통증의 주요 원인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습니다. 첫째는 풍한습입니다. 이름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 바람, 차가운 기운, 그리고 습한 기운 같은 나쁜 기운들이 우리 몸이 약해진 틈을 타 어깨 관절로 쏙 들어와서 기혈순환을 꽉 막고 염증과 통증을 일으키는 겁니다. 특히 장마철이나 날씨가 궂을 때 에어컨 바람을 직접 쐬었을 때 유독 어깨가 더 쑤시고 아픈 분들 계시죠? 바로 이 풍한습이 더 극성을 부리기 때문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깨가 시리고 저리다, 무겁고 뻐근하다면 이 풍한습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둘째는 기체입니다. 기가 막힌다는 말 들어보셨죠?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오랫동안 걱정거리가 있거나 혹은 화를 잘 내는 분들은 자신도 모르게 어깨와 목에 잔뜩 힘을 주고 긴장하게 됩니다. 또는 구부정한 자세로 오랫동안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어깨 주변의 기의 흐름이 꽉 막히고 뭉치게 되면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어버리고 뻐근한 통증이 생깁니다. 어깨에 곰새마리가 올라탄 것 같다. 담이 자주 결린다면 이 기체를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셋째는 혈어입니다.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 피가 한 곳에 정체되어 뭉친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나쁜 피가 어깨에 고여 있는 겁니다. 과거에 어깨를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다친 후에 제대로 치료하지 않고 방치했거나 혹은 밤에 잠을 잘못 자서 어깨가 눌렸을 때도 혈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혈어로 인한 통증은 주로 밤에 더 심해지고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한 양상으로 나타나며 특정 부위를 누르면 자지러지게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밤만 되면 어깨가 더 쑤신다. 어깨 특정 부위가 유독 아프다면 이 혈어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어깨 통증은 단순히 어깨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기혈순환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이 지긋지긋한 어깨 통증 도대체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약 먹어도 그때뿐이고 또다시 재발하는 통증에 지치셨다고요? 이제 약이나 주사에 의존하지 않고도 우리 몸 스스로 통증을 이겨낼 힘을 길러주는 진짜 방법을 알려드릴 시간입니다. 바로 우리 몸속에 숨겨진 명의를 깨우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그 명의를 깨우는 기적의 열쇠, 바로 어깨 통증 해방 혈자리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혈자리들만 제대로 알고 눌러주시면 마치 녹슨 기계에 기름칠하듯 수십 년 된 통증도 눈 녹듯 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구독과 좋아요를 꾹 눌러주시면 바로 그 기적의 열쇠와 사용하는 비법을 아낌없이 공개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이니 한번 눌러두시고 계속해서 귀한 건강 정보 얻어가십시오. 복잡하게 여러 곳 누를 필요도 없습니다. 딱 두세 군데 핵심 중에 핵심만 제대로 자극해주면 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정확한 혈자리를 정확한 방법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자극하는 것. 이것이 바로 통증 해방의 지름길입니다. 첫 번째로 알려드릴 혈자리는 바로 견정혈입니다. 어깨 견자에 우물 정자를 쓰는데요. 말 그대로 어깨에 있는 중요한 우물과 같은 곳이라는 뜻입니다. 이 견정혈은 어깨뿐만 아니라 뒷목, 등 윗부분까지 넓게 영향을 미치는 아주 중요한 혈자리입니다. 자, 견정혈을 한번 찾아볼까요? 아주 쉽습니다. 고개를 살짝 앞으로 숙였을 때 목 뒤에 가장 툭 튀어나온 뼈가 만져지실 겁니다. 그 뼈와 어깨 끝, 즉 우리가 흔히 어깨뽕이라고 하는 견봉이라고 하는 뼈의 가장 바깥쪽 튀어나온 지점을 연결한 선의 딱 중간 지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부분을 누르면 아이고 아프다 소리가 절로 나오는 곳이죠. 그만큼 평소에 많이 뭉쳐있고 기혈순환이 안 된다는 뜻입니다.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반대편 손의 가운데 세 손가락을 모아서 견정혈 부위를 지그시 눌러줍니다. 이때 그냥 힘으로 꾹 누르기만 하면 안 됩니다. 효과가 반감돼요. 숨을 천천히 코로 들이쉬었다가 입으로 후마이너스 하고 길게 내쉬면서 동시에 손가락에 힘을 주어 5초에서 7초 정도 깊숙이 눌렀다가 다시 숨을 들이쉬면서 서서히 힘을 빼줍니다. 이렇게 누르고 풀기를 10회에서 15회 정도 반복합니다. 또는 손가락으로 작은 원을 그리듯이 부드럽게 돌려가며 마사지해 주셔도 좋습니다. 목욕하실 때 따뜻한 물속에서 하시면 근육이 이완되어 더욱 효과적입니다. 한 번에 2분에서 3분 정도 양쪽 어깨를 번갈아 가며 해주세요. 견정혈을 제대로 자극하면 어떤 느낌이 들까요? 처음에는 꽤 뻐근하고 아플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이 뭉친 분들은 억소리가 날 수도 있죠. 하지만 계속하다 보면 마치 막혔던 하수구가 뻥 뚫리는 것처럼 시원한 느낌과 함께 어깨가 가벼워지고 머리까지 맑아지는 것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 견정혈 마사지는 특히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돌덩이처럼 굳은 분들, 스트레스로 인해 어깨가 잔뜩 긴장된 분들에게 아주 효과적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견정혈은 꽉 막힌 어깨의 숨통을 틔워주는 생명수와 같습니다. 이곳을 매일 자극해주지 않으면 당신의 어깨는 평생 무거운 돌덩이를 이고 살아야 합니다. 정말 끔찍한 일이죠. 제가 예전에 진료했던 50대 중반의 컴퓨터 프로그래머 한 분은 하루 종일 컴퓨터 앞에 앉아 일하시다 보니 만성적인 어깨 결림과 긴장성 두통으로 정말 고생하셨어요. 심할 때는 어지럼증까지 느끼셨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약도 먹고 물리치료도 받았지만 그때뿐이었죠. 그런데 제가 이 견정혈 마사지를 알려드리고 매일 아침 저녁으로 그리고 일하다가 틈틈이 3분씩만 눌러주시라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나서 오셨는데 얼굴빛부터 달라지셨더라고요. 두통약 먹는 횟수가 거의 없어졌고 어깨도 훨씬 부드러워져서 이제는 일하는 게 즐겁다고 정말 좋아하셨습니다. 그분 말씀이 이 간단한 걸 왜 이제야 알았을까요? 하시더군요. 두 번째로 알려드릴 혈자리는 팔꿈치 주변에 있는 곡지혈과 수삼리혈입니다. 이 두 혈자리는 마치 형제처럼 같이 자극해주면 효과가 배가 되는 곳입니다. 특히 팔을 들어 올리기 힘들거나 팔꿈치부터 손까지 저리고 아픈 증상에 아주 효과적인 곳입니다. 오래되어 녹슨 수도꼭지를 열어 물줄기를 시원하게 뚫어주는 것과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설거지하다가 혹은 머리 감다가 팔이 저리고 힘이 빠져 물건을 놓칠 뻔한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 혈자리들을 눌러주셔야 합니다. 먼저 곡지혈부터 찾아볼까요? 팔을 살짝 구부렸을 때 팔꿈치 바깥쪽 가로로 생기는 주름이 끝나는 지점에서 움푹 들어간 곳입니다. 눌러보면 약간 뻐근하면서도 시원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다음은 수삼리혈입니다. 이 곡지혈에서 손목 쪽으로 손가락 3마디, 즉 약 3cm 정도 내려온 지점입니다. 팔 근육 위에 도톰하게 자리 잡고 있죠. 여기도 눌러보면 꽤 자극이 강하게 느껴지거나 전기가 통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만큼 기혈이 잘 뭉치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마사지 방법은 이렇습니다. 반대편 엄지손가락으로 곡지혈을 먼저 지그시 누르면서 작은 원을 그리듯 1분 정도 마사지합니다. 그 다음 수삼리혈도 같은 방법으로 1분 정도 마사지해주세요. 혹은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두 혈자리를 동시에 꼬집듯이 자극해주셔도 좋습니다. 양쪽 팔을 번갈아 가며 하시면 됩니다. 마사지할 때는 팔의 긴장을 최대한 풀고 편안하게 호흡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시 지금도 팔이 저리고 잘 안 올라가신다고요? 속는 셈 치고 이 두 곳만 딱 1분씩만 제대로 뚫어주십시오. 마치 기름칠한 것처럼 뻑뻑했던 팔이 번쩍하고 들릴 겁니다. 안 믿기시죠? 지금 당장 따라해보세요. 곡지혈과 수삼리혈은 어깨 관절뿐만 아니라 팔 전체의 기혈순환을 아주 원활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50견으로 팔을 잘 못 쓰시는 분들, 테니스 엘보나 골프 엘보로 팔꿈치가 아파 고생하시는 분들, 심지어 손가락이 저리거나 힘이 없는 분들에게도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곡지혈과 수삼리혈은 굳어버린 당신의 팔에 자유와 해방감을 선물하는 아주 특별한 혈자리입니다. 만약 당신의 팔이 평생 무거운 쇳덩이를 달고 사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이 두 혈자리를 반드시 매일같이 뚫어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납니다. 자, 그럼 아까 그 5년 동안 50견으로 눈물 짓던 박영희님은 어떻게 되셨을까요? 박 여사님은 제가 알려드린 이 견정혈, 곡지혈, 수삼리혈 마사지를 정말 하루도 빠지지 않고 아침에 일어나서 한 번,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 그리고 낮에도 틈틈이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제가 바로 뒤에 알려드릴 아주 간단한 방법을 더하셨죠. 놀랍게도 마사지를 시작한 지 고작 일주일 만에 밤의 통증 때문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고 한 달쯤 지나자 혼자서 옷을 입고 벗는 것이 가능해지셨다고 합니다. 석 달 뒤에는 그토록 하고 싶어 하셨던 화초 가꾸기도 다시 시작하셨고 최근에는 친구분들과 함께 가벼운 국내 여행도 다녀오셨다고 해요. 얼마 전 진료실에 오셔서 제 손을 잡고 원장님 이제 정말 살 것 같아요. 예전엔 꿈도 못 꿨던 일들을 다시 할 수 있게 됐어요. 이 혈자리들이 제 인생을 통째로 바꿔줬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하시며 환하게 웃으시는데 그 모습에 저도 얼마나 큰 보람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박 여사님의 변화, 이것이 바로 꾸준한 혈자리 마사지의 힘입니다. 혈자리 마사지와 함께 해주시면 어깨 통증 완화에 더욱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온찜질과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이것 하나만 기억하세요.
어깨는 차가운 것을 아주 싫어하고 따뜻한 것을 정말 좋아합니다. 따뜻한 물수건이나 찜질팩을 이용해 아픈 어깨 부위를 15분에서 20분 정도 따뜻하게 찜질해 주세요. 그러면 어깨 주변의 혈액순환이 아주 좋아지고 뭉쳤던 근육이 스르르 부드러워져서 통증이 한결 가라앉습니다. 특히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시면 통증 없이 숙면을 취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 간단한 온찜질 귀찮다고 안 하시면 혈자리 마사지 효과가 절반으로 뚝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주 간단한 스트레칭도 좋습니다. 절대로 아픈 것을 억지로 참으면서 하시면 안 됩니다. 아프지 않은 범위에서 팔을 천천히 앞으로 들어 올렸다 내리기, 옆으로 벌렸다 모으기,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어깨 돌려주기 같은 동작을 매일 조금씩 반복해 주세요. 하지만 절대 통증을 참으면서까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다 병을 더 키웁니다. 부드럽게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어깨 통증을 이겨내는 기적의 혈자리와 관리법에 대해 아낌없이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지금도 이 나이에 이런 거 한다고 얼마나 좋아지겠어? 나는 너무 오래돼서 안 될 거야 하고 미리 포기하시는 건 아니시겠죠? 그 생각이 바로 당신의 어깨를 평생 아프게 만드는 진짜 주범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도 나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음과 오늘부터 당장 시작하겠다는 작은 실천입니다. 오늘 알려드린 혈자리 마사지 하루 딱 5분만, 아니 단 3분만이라도 투자해 보십시오. 이것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오늘 밤 이 영상 끄고 바로 한 번이라도 눌러보시겠다고요. 그 작은 시작이 당신의 지긋지긋한 고통을 끝내는 위대한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 이야기가 어깨 건강에 한 줄기 희망이 되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어깨 아파 고생하시는 다른 분들께도 꼭 공유해 주십시오. 그리고 오늘 배운 내용 중 어떤 혈자리부터 시작해보고 싶으신지, 혹은 여러분만의 어깨 통증 극복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십시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더 좋은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데 정말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의 통증 없는 건강한 삶을 위한 더욱 값진 지혜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의학 박사 류현수였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어깨 통증에서 완전히 해방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